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411페이지 180번 할 차례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것을 얻을 때에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5가지 자유자재를 얻은 익숙한 제3선으로부터 출정한다. 자, 3선이 능숙해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원리 공부를 하니까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지만 수행을 할 때는 3선이 충분히 자유롭게 자유자재를 얻은 뒤에 이제 4선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증득은 희열이라는 적과 가깝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곳에 있는 마음의 현상은 거칠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이 거칠기 때문에 구성요소가 힘이 없다고 거기서 결정을 본다. 그는 제4선을 고요하다고 마음에 잡돌이하여 제3선에 대한 집착을 종식시킨 뒤, 그렇죠? 3선이 좋다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4선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4선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181번, 412페이지. 그가 제3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선의 구성 요소들을 반주할 때 마음의 기쁨을 헤아려서 행복이 거칠게 나타나고 평온한 느낌과 마음이 하나됨이 고요하게 나타나면 그 거친 구성 요소를 버리고 고요한 구성 요소를 얻기 위하여 바로 그 표상에 대해 빠타이, 땅, 빠타이가 땅이죠. 지금 우리 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타이 계속 나와요. 빠타이 하면서 계속 마음에 자기한다, 잡돌이한다. 그러면 막 제4선이 일어나려는 그 순간에 잠재의식을 끊고 그 땅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의문전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대상에 4번 혹은 5번 속행이 일어난다. 그들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3개의 속행이고 제4선에 속한다. 나머지는 이미 그 종류를 설했고 6개의 것이다. 182번. 그러나 이것이 차이점이다. 여기서는 다른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행복한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게 반복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행복이 계속 반복하는 조건이 되면 행복을 제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복한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게 반복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도록. 제4선에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4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그 속행의 마음들이 평온한 느낌과 결합한다. 오직 평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열이 사라진다. 자, 제4선의 정연구. 183번. 이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4선의 정연구예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그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리고 2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3가지가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땅의 가시나를 가진 제4선을 얻는다. 자, 이제 4선의 정연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단어들에 대해서. 184번, 413페이지. 그 가운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렇죠? 행복은 빨리어로 수카예요. 그렇죠? 괴로움은 두카고. 그러니까 수카사자
빠하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팔리어로는.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그 다음에 두카사, 자, 빠하나, 괴로움도 버리고. 자, 이렇게 여기서 행복과 괴로움은 뭘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버리고. 자, 뿌빼와 이건 그 이전의 의미라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제4선의 순간이 아닌 그 이전에 반드시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기쁘다, 슬프다, 소만하사, 도만하사가 먼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으로 일어나는 행복, 괴로움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두 가지, 그렇죠? 좋거나 싫거나 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다 버려졌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평온해지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없어.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이 없어. 그 양쪽으로 없는 어떤 상태를 평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정신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이 둘은 그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185번 언제 그들을 버리는가? 네 가지 선들에서 근접하는 순간에 버려진다. 기쁨은 제4선의 근접 순간에 버려진다. 그렇죠? 4선에 들기 전에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돼요. 안 버려지면 4선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4선의 정령구가 4선이라는 선정의 기준이 그거예요. 아,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경험될 때 그게 고요함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은 제4선의 근접 순간에 버려진다. 괴로움과 슬픔과 행복은 각각 초선과 제2선과 3선의 근접 순간에 버려진다. 이와 같이 이들은 버리는 순서대로 설하지는 않았지만 인드리아 위방가, 문장의 위방가 경에 보면 근에 대한 분석해놓은 설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능들의 개요를 설한 순서에 따라 여기서 설한 행복과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의 버림을 알아야 한다. 186번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들이 오직 각각의 선의 근접 순간에 버려진다면 왜 위아래 인용문에서 말하기를 오직 그 선에서 소멸한다고 했는가? 즉 일어난 괴로움의 기능은 어디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중략돼 있죠. 그다음에 초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일어난 괴로움의 기능은 여기서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 각각 선에서 없어진다는 걸 다시 여기서는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정의 정형구가 잘 생각 안 나면 앞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형구를 보시면 돼요. 일어난 정신적 고통의 기능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제2선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의 기능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제3선에서. 일어난 기쁨의 기능은 어디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비구들이야 여기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일어난 기쁨의 기능은 여기서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이와 같이 물지도 모른다. 대답한다. 완전한 소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선 등에서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이다. 근접의 순간에도 소멸하지만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선보다는 2선이 더 많이 소멸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2선보다는 3선이, 3선보다는 4선이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느낌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선정에 들 때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아, 선정에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떤 느낌도 안 느끼고 항상 우백가로 산다. 이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해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이 느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느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험을 못 하잖아. 그렇죠?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뜨겁다, 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어때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187번. 여러 가지 전향을 가진 초선에 근접해서 비록 괴로움의 기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파리와 모기 등에서 물리거나 혹은 불편한 자리로 인한 피로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죠? 본삼에서는 다른 대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마타에서 이 강조되는 설명이 이거예요. 본삼에 들면 본삼의 대상만 마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어때요? 불이 나도, 그죠? 벼락이 쳐도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못 들어요. 네, 경에도 나오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을, 벼락이라는 소리를 마음으로 대상이 전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경험하잖아. 내가 뭔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막 열심히 부르는데 못 듣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대상으로 안 잡히니까. 평상시에는 대상으로 잡히죠. 그렇죠? 별로 집중을 안 하니까. 다른 센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그 대상으로 마음을 바꿔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죠? 몸에서 강한 대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긁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가. 약할 때는 몰라요. 그렇죠? 그랬다가 강해지면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하니까 그때 인지가 생겨서 거기 뭐가 있나? 북적북적 긁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이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근접선매에서 그들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반대의 기능인 행복에서 의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산매에서는 희열의 충만으로 온몸이 행복에 흠뻑 젖어 있다. 온몸이 행복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움의 기능은 완전히 소멸한다. 그렇죠?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몸이 행복한 상태야. 그러면 괴로움이 잘 못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뜨거운 거 막 먹고 그 다음에 찬 거 먹으면 차다는 느낌이 빨리 못 느끼고 좀 있다가 찬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뜨거운 거 먹고 미지근한 물 먹으면 차다는 느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더 센 것을 먹으면 어때요? 전달이 빨리 오죠. 네. 188번. 여러 가지 전향을 가진 제2선에 근접해서 정신적인 고통의 기능을 버렸다 하더라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조건으로 몸이 피로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정신적 고통의 기능이 일어난다. 그렇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수행하다가도 어때요? 마음이 수행하는 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몸이 너무 피곤해도 수행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어때요?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수행은 정신이 하지만 그 정신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진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잘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몸을 건강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걸 안 들으니까 어때요? 몸은 내팽개치고, 그죠? 정신만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수행해보면 몸이 지대하게 영향을 줘요. 수행자한테. 그죠? 여러분, 더운 나라 가면 어때요? 수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 분이 갑자기 너무 더운 나라에 가거나 너무 추운 나라에 가면 어때요? 몸이 못 견뎌요. 그렇죠?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동안 적응하는 하고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잘 돌보셔야 돼요. 수행을 잘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잘 돼 있어야지 수행에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장애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수행하려면 되게 힘드신 거야. 일단 몸이 괴로우니까. 그렇죠. 정신에 계속 아프다는 통증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보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걔가 자꾸 끼어들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스님 수행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끼어드는 게 적으면 마음이 수행에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쌓아야 돼요? 건강의 공덕을 잘 쌓으셔야 돼요. 건강의 공덕은 이번 생에서 얻어지냐?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환경이 좋은 곳 잘 먹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가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번잡한 일을 하지 않을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태어나서 뭐 해요? 경제적인 활동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번잡한 일이야. 다른 거 아니죠. 스님, 야, 내가 돈 버는다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회활동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재밌어요. 왜? 그게 있어야지 행복해. 그렇죠? 치고받고, 그렇죠? 뭔가 갑자기 생기고, 그렇죠? 막 뭐가 손실되고 그래야지 뭐 어때요? 마음이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수행자한테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거친 거예요. 안정되게 그냥 편안하게 무던하게, 그렇죠? 그래야지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수행에 매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공덕이 잘 돼 있어야 돼. 이번 생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돈도 벌어야지, 수행도 해야지, 막 이것도 해야지. 그럼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든다. 그게 간단하게 바꾸면 뭐예요? 의식주, 의료, 이 네 가지는 기본으로 잘 성취해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취해요? 보통 몰라.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죠? 네 가지 의식주를 어떻게 성취하지? 이번 생에 잘 경제활동하는 거 어때요? 이번 생에 끝나. 그죠? 못 가져가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봐봐요. 재산이 많아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네, 물질은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럼 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정보만. 정보가 요새만은 정보지, 옛날에는 그걸 불교에서는 업까마라 그래서 까르마. 그렇죠? 정보만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핵심 정보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업 공덕을 많이 진 사람 어때요? 선업 공덕이 훨씬 더 많이 전달되겠죠. 그렇죠? 불선의 공덕을 많이 진 사람 어때요? 태어나서 계속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괜히 해코지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당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는데 당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사고도 나고 이게 다 왜요? 과거의 정보들이 그런 환경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깜마 이러면 막 그게 어려워. 그런데 어때요? 정보가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지금 왜 수행해요? 살아오면서 쌓은 정보가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일, 잘한 일, 그 정보가 나한테 지금 영향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뭐예요? 기억. 그렇죠? 기억이 정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여튼 걔가 나타나. 그렇죠? 어느 날 불현들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그냥 분탕질해.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람이 죽일 놈인데, 이러면서 그 정보가 번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생에도 그렇게 전달되는데, 과거가 있었다면 더 과거의 정보도 전달되겠죠. 그 정보들이 어떤 층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 삶의 토대잖아요. 그게. 다른 거 토대 아니에요. 그게 토대야. 그러면 의식주, 의료. 수행자한테 가장 다 빼고 그냥 최소한으로 남겨야 되는 게 뭐냐? 의식주, 의료. 이것도 현대사회 복지국가의 의식주, 의료잖아요.
그죠? 현대사회 복지국가가 이게 기본, 요거를 최소한 있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어야 될 곳.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 이 두 가지는 한번 만들면 오래 써요. 그런데 어때요? 식은 끊임없이 먹어야 돼. 그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아주 번잡한 일이에요. 공덕을 많이 써야 돼. 왜? 자주자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1년에 한 번 확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주자주. 예, 왜 그러면 이건 자주자주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썼다 그러면 식복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탁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식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 내가 식복을 잘 안 썼으면 거칠게 먹고 살아야 돼. 의복, 가사에 대한 복을 잘 안 썼어. 그럼 어때요? 그냥 거칠게 입고 살아야 돼. 거처에 대한 복을 안 썼어. 그럼 어때요? 주거에 살아야 돼. 그죠? 누가 안 좋은 곳에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그 공덕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암만 쌓을래도 어때요? 아, 요번에 내가 집 좀 수리해야지 막 모아놓으면 어때요? 그 돈이 홀라당, 그죠? 네. 홀라당 다른 일로 새 나가. 네. 그 희한한 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꼭 숨겨놨다가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그 앞에서 꼭 사건이 터져, 그죠? 가족, 친지, 아니면 병, 뭐 이런 걸로 해서 나가게 돼요. 네. 그 집 복을 올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수행자는 뭐 어때요? 의식주 의료에 대한 공덕을 잘 써야 돼. 여러분은 어디다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번 생에 은행에서 쌓으면 어때요? 이번 생에 은행에서 잘 지지해 주죠.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생은요? 어디다 저축해요? 어디 은행에다 저축할 거예요? 자기의 의지처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는 거예요. 불자는 삼보예요. 삼보가 은행이야.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자기 때문에 어디를 의지해요? 삶에. 네, 불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과 법과 가르침. 그러니까 거기에 저축하는 거죠. 딴 데도 저축해도 돼. 그런데 내가 중심 의지처가 불교니까 거기에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부터 의지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내가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장기 투자인 거지. 그죠? 네, 가치 투자.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지 자기가, 왜 자기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언제 이걸 이해하냐면, 여러분 그쪽에 안 있고 이쪽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받는 자가 되는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넣기만 하지 받질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이거 저축해서 언제 돌려받지? 여러분 보험 들면 이거 언제 돌려받지? 그렇죠? 한참 멀었는데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넣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받는 입장이 딱 되잖아요.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스님도 처음에는 수행할 때는 그게 별로 신경 안 써서 이번 내가 수행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아주 다양한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다 달라. 식복이 높은 사람, 그렇죠? 의복이 높은 사람, 거처가 복이 높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인복인 스님, 이게 다 달라. 네, 이게 다 달라. 그 다음에 지적인 레벨도 다 달라요. 건강의 레벨도 다 달라. 왜 뭐예요? 각자 다 다르게 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으로 안 살더라도 수행자로 살려면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수행자들 보면 수행하세요. 이 말만 하는데 이거 수행하려면 토대가 잘 안 돼 있으면 수행이 어렵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면 공덕을 잘 쓰세요. 그러나 공덕을 잘 써서 이 말만 들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것도 흡수가 안 되는구나. 그냥 공덕만 많이 쌓으세요. 이걸로는 실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미얀마의 수행센터에 있는데 수행자들이 엄청 와요. 수행하러는. 근데 공덕은 안 써요. 대부분. 신기하죠. 수행만 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공덕은 잘 안 써. 근데 거기 현지인들은 공덕은 엄청 싸는데 수행은 잘 안 해. 재밌죠? 그 사람들은 그게 태어나면서 보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게 습이 돼 있어. 이게 보고 듣고 계속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발현이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공덕 쌓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식 공덕을 쌓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가끔 한 번씩 쌓는 것. 그렇죠? 왕창 해야지 공덕 쌓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분들은 늘 쌓는 걸 습관화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공덕 쌓는 거를 구경만 해요, 외국인들은. 야, 신기하다. 그죠? 스님들 바로에 밥 넣어주고 탁발 나갈 때. 그럼 막 사진만 찍어. 자기가 바로에, 스님들 바로에 밥을 넣어주는 경험을 별로 안 해. 뻔히 보이는데도 안 해. 왜 그러면 그게 없어. 그쵸? 신기하기만 한 거죠. 그죠? 야, 이 사람들은 스님에다 바로에다가 밥을 넣어주네. 그죠? 근데 외국이니까 그게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진만 찍어.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한 번은 해요. 경험상. 네. 그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사람과 한 번 쌓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해가 있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밥은 각 1년에 한 번 먹어요? 매일 먹어요? 네,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공덕이요. 생각해봐요. 이번 생에도 우리가 밥을 몇 번 먹어요? 계산해보면 돼요. 3 곱하기 100년. 그렇죠? 수명이, 뭐 여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이라고 치고, 그렇죠? 100년 곱하기 하루에 3번이니까 해봐요. 몇만 번이 돼요? 한 10만 번 가까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생만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여러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하는 게 결코 많은 게 아니야. 그렇죠? 한번 그렇게 수치로 계산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보시를 한다 해도 이게 엄청 양이 부족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수행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번 생에 끝나면 참 좋은데 안 끝난다 그러면 몇 생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야, 이게 엄청 많이. 그래서 부처님이 어때요? 붓다가 되려고 서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공덕이에요? 보시공덕부터 시작하죠. 수없이 하셔요. 그래서 4가지 필수품에 대한 보시의 공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네, 연금 붓는 거야, 연금. 네, 이번 생에서 여러분 경제활동하다가 경제활동 끝나면 연금이나 자기가 저축한 걸로 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활동을 내려놓는 거예요. 189번, 415페이지. 마찬가지로 제3선의 근접에서 즐거움의 기능을 버렸더라도 희열과 함께한 마음에서 생긴 수승한 물질로 충만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능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3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3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 본삼매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3선에서 행복의 조건인 희열이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4선의 근접에서 기쁨의 기능을 버렸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또 본삼매를 얻은 평운이 없어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기능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4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일어난 괴로움의 기능이 여기서는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각각의 경우에 남김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90번,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 각 선의 근접에서 이 느낌들이 버려진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서 제4선에 모아놓았는가?
대답한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라는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그것은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나운 황소를 바로 잡을 수 없을 때 그 소를 쉽게 잡기 위해 목동은 모든 소를 우리 속에 몰아넣은 뒤 한 마리씩 내보내면서 그 황소의 차례가 되면 이놈이다, 이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치면서 그것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에 가다 놓고 소로 한 마리씩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손재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416페이지. 그와 같이 세종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5가지 느낌들을 모두 여기에 모아 놓으셨다. 이와 같이 모아 놓은 느낌들을 보이신 뒤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 자, 느낌은 저번 때도 간단하게 하면 3개라 그랬어요. 그죠? 네. 3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신적인 느낌으로까지 구분해서 얘기하면 5가지. 3수, 5수 그죠? 지금 여기서 5수가 나온 거예요. 몸으로 행복하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만족, 불만족 그죠? 소만하사, 도만하사. 그 다음에 이 4가지가 아닌 상태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백가 그죠?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1번.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마음의 해탈의 조건을 보이시 위해 이 느낌들을 설하셨다고 알아야 한다. 괴로움을 버림 등이 이것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해탈을 얻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여기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제4선에 들어 머뭅니다. 도반이여 이들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하는 4가지 조건입니다. 심해탈 얘기하는 거죠. 그죠? 192번. 혹은 유신전 등은 그 이전의 도에서 이미 버려졌지만 세 번째 도는 불안도를 얘기해요. 찬탄하기 위해 그곳에서 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이 제4선을 찬탄하기 위해 그들을 여기서 언급했다고 알아야 한다. 혹은 조건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기 제4선에서 탐욕과 성냄을 아주 멀리 여의었음을 보이기 위해 이들을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서 행복은 기쁨에게 조건이 되고 기쁨은 탐욕에게, 괴로움은 슬픔에게, 슬픔은 성냄에게 조건이 된다. 그죠? 기쁨은 뭘 일으켜요? 탐욕. 그죠? 괴로움은 슬픔. 슬픔은 뭐예요? 성냄. 느낌은 대부분 어떻게 가요?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멀리 하려고 해요. 그죠? 멀리 하는 거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화를 확 내면 어때요? 저는 멀어지죠. 다가와요, 멀어져요. 그죠? 자,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뭐예요? 어떻게 멀어져요? 자신한테 화내는 거. 어떻게 멀어져요? 슬픔. 내적인 성냄이에요. 외적으로 내는 거는 폭발해요. 그렇죠? 타인한테 보여야지. 내가 화가 났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때 겉으로 드러내는 폭발이에요. 그렇죠? 성냄. 근데 자신한테 내는 성냄은 뭐예요? 꾸짖고 슬프고 자신한테 막 너는 그것뿐이 안 되냐. 그렇죠?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찌찌리 이러면서 그래서 속으로 자신한테 자신을 막 힐책하잖아요. 성내죠 자신한테.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럼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괜히 자기한테 자기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죠? 괜히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그렇죠? 수축돼요. 그렇죠?
위축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한테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해. 자신한테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맨날 뻥만 쳐. 그렇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켜. 여러분이 자신감을 찾으려면 뭐예요? 작은 약속을 하고 그걸 계속 성취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도 내가 하루에 30분 하겠다. 막 용맹정진해서 막 하루에 10시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30분을 꼭 채우겠다. 그걸 계속 채워봐요. 마음이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축적이 되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겨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자기에 대한 칭찬, 그렇죠? 칭찬 안 해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약속한 걸 내가 성취했어. 성취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쌓으면 타인한테 당당해져요.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꿀릴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아무 죄도 안 했는데 그냥 타인한테 괜히 마음이 이렇게 우그러들죠. 그렇죠? 수축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자기와의 약속을 잘 안 지킨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요. 그게 빈 공간에 마음이 그걸 이상하게 알아요. 그죠? 네, 알아. 남들은 뻘쩡한데 자기 스스로가, 그죠? 네, 마음이 수축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걸 없애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약속을 자꾸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럼 당당해요. 타인한테. 그 다음에 불선법을 적게 짓잖아요. 타인한테 당당해져요.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자꾸 눈을 까고 눈을 못 마주치고 회피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막 불안하냐. 그거 뭐냐면 자신과의 어떤 약속들을 잘 안 지킬 때 그런 게 나타나요. 타인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가 괜히 자기한테 계속 구박해. 네. 내 마음이 너무 수축돼서 그런 그 슬픔, 우울증 막 이런 거. 자신한테 화내는 거야. 타인한테도 화를 못 내. 그런데 타인은 보면 어때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타인한테 화를 안 내니까. 대부분 어떻게 화를 내요? 자신한테. 네. 그랬다가 그게 더 이상 안 돼서 가끔 폭발해요. 네. 방법이 없어. 그죠? 안으로 화를 내거나, 안으로 폭발하거나, 바깥으로 폭발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죠? 네. 착한 분들이 대부분 안으로 축적했다가 더 이상 안 눌러져. 그죠? 압력이 너무 세져서 어때요? 쫙 한눈 판 사이에 퍽 터져. 그죠? 작은 충격에 퍽 터져버려요. 네, 그럼 김이 한번 빠지면 어때요? 또 당분간 착해요. 네. 네. 그렇죠? 이 법칙이야. 압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터져요. 그때 압력이 생기면 어때요?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작은 충격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압력이 아주 축적돼 있는데 누군가 그걸 스위치를 눌러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충격받는 거지. 난 그냥 이렇게 살짝 됐을 뿐인데 걔가 무너지네. 그렇죠? 자기도 충격받고 상대도 충격받고.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죠? 자, 417페이지. (193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괴롭지 않음이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 않음이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복, 그 다음에 괴로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야. 상태, 그렇죠? 이 단어로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대인 세 번째 느낌이 나타난다. 이 수로는 단지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느낌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이라고도 부른다. 예. 이게 우백가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우백가, 수행자들은 우백가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높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고요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백가라는 단어를 다 좋은 걸로 하지만 여기서는 느낌, 괴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백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수행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음의 반대인 중립인데 대상을 경험하는 특징을 가진다.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네,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왔고, 그죠?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이라는 느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원하거나 원하지 않은 반대인 중립인데 대상을 경험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기능. 그죠? 분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결과. 그죠? 분명하지 않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색깔이 애매한 상태예요. 그죠? 네. 즐거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가까운 원인이라고 알아야 한다. 194번.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함. 평온에서 생긴 마음 챙김이 청정함. 이 선에서 마음 챙김은 지극히 청정하다. 이 마음 챙김이 청정함은 평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라고 해야 했다. 위반가에서도 설한다. 이 마음 챙김은 평온 때문에 맑고 청정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한다. 여기서 마음 챙김을 청정하게 하는 그 평온은 뜻으로는 중립의 마음부스라고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마음 챙김만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법들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상수로 하여 가르침을 설했다. 여기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게 있다. 설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195. 자, 뒤쪽으로 가면 또 이제 나올 거예요. 195. 물론 평온은 낮은 세 가지 선 가운데도 있다. 그러나 마치 낮에도 초승달은 있지만 태양의 빛으로 가려져 있고 부드러운 것으로도 자신이 동료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자신과 동료인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중립인 평온의 초승달도 일으킨 생각 등이 자신과 반대가 되는 법들이 빛에 가려져 있고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초선 등의 분류에서도 있지만 청정하지 않다. 그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청정하지 않은 초승달의 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 등도 청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처음의 세 선, 초선, 2선, 3선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등이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이 빛에 가리지 않고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립인 평온의 초승달은 지극히 청정하다. 이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달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 등도 청정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오직 이 제4선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418페이지 196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초선, 2선, 3선, 4선 중에 아래 것 초선이나 2선, 3선에서는 청정하다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4선만큼 청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돼 있지 않고 오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4선이 되면서 그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말. 그렇죠? 청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는다.
그죠?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생수는 청정한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맹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맹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정하다는 건 맹물과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안 섞인 상태. 그런데 어때요? 초선이나 이선, 삼선은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설탕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고, 소금이 첨가되어 투명하긴 하지만 어때요? 거기에 맹물처럼 그런 맛이 아닌 뭔가 첨가된 맛. 짠맛이 있거나, 단맛이 있거나, 쓴맛이 있거나. 있죠? 그런데 처음 수행하신 분은 사선을 경험 못했으니까 어때요? 처음 초선이 되게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 수행자한테는. 왜? 그것보다 더 오염되어 있던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감각적 오염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요함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함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 오염에 있다가 나온 사람 어때요? 아우, 너무 깨끗해. 그렇죠. 네, 그래서 초선을 집착하게 되겠죠. 이 선을 뭐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그게 내가 끝에 도달했다. 그렇죠? 너무 깨끗해. 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 그렇죠? 거기에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염원들이 있다. 생각이 있네. 알게 되는 거죠. 깨끗한 줄 알았더니 생각이라는 게 거기에 있구나. 그럼 어때요? 이게 거친 거구나. 그죠? 거친 거를 그래 내려 이선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야, 이 생각 없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스님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좋죠. 그래서 네. 보통 사람들 생각이 있어야지 호불호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생각이 없는 고유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초선이 좋아요? 이선이 좋아요? 이선을 경험한 사람은 이선이 더 좋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죠? 막 생각이 파동을 치는 것과 생각이 파동이 없는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근데 이선에서 삼선으로 갔어. 이선보다 삼선이 더 좋네? 그죠? 더 깨끗하네? 알았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네. 근데 그게 감정적인 요동이 있어. 호불호가. 근데 사선으로 딱 가니까 일체 그런 게 없이 깨끗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야, 깨끗하다는 게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하여튼 깨끗한 거예요. 청정하다. 196번 제4선. 숫자의 순서에 따라 네 번째, 그죠? 4선이라고 했고, 이것은 네 번째 증득한다고 해서 제4라 했다. 그죠? 197번.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리고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여기서 기쁨을 버림이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림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죠? 기쁨이 버려지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백가 상태로 들어가서. 이 기쁨은 한 인식 과정이 이전의 속행인 근접에서 버려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버려진 구성 요소라고 한다. 사선에 들기 전에 뭐가 버려져요? 기쁨. 그죠? 평온한 느낌과 마음이 하나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니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한다. 느낌인데 기쁨이라는 어떤 미세한 그 느낌이 있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고 청정한 마음이 한 상태의 대상과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온한 느낌과 마음이 하나됨. 이 두 가지가 일어나니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한다. 나머지는 초선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것이 넷으로 분류한 사중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선정을 네 가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에요. 경에서 부처님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어때요? 다 나눠봐. 그죠? 그래서 초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나눠서 5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래서 그걸 5종선, 한자로는 5으로 분류한 선이라는 주석으로 설명해요. 그
419페이지 198번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섯으로 분류한 선, 오종선. 이해됐죠? 198번. 다섯으로 분류한 선을 일으킨 자는 익숙한 초선으로부터 출정하여 이 증득은 장애라는 적과 가깝고 일으킨 생각이 거칠기 때문에 구승료가 힘이 없다고 거기서 결정을 본다. 그는 제2선을 고유하다고 마음에 자기한다. 초선에 대한 집착을 족시킨 뒤 제2선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초선과 이선이 뭐예요? 일으킨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초선이라고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하고 있는 선정을 이선이라고 이 수행자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거치는 걸로 잡히는데 지속적인 고찰은 이분한테, 이 수행자한테는 아직 어때요? 거친 걸로 안 잡히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거칠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거칠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199번. 그가 초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선의 구성 요소들을 반주할 때 일으킨 생각만 거칠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고찰 등이 고요하게 나타나며 그 거친 구성 요소를 버리고 고요한 구성 요소를 얻기 위해 바로 그 표상에 대해 빠타이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자기한다. 그러면 앞서 설한 방법대로 그에게 제2선이 일어난다. 오직 일으킨 생각만이 이 선에서 버려진 구성 요소이고 지속적인 고찰 등 네 가지는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다. 나머지는 이미 설했다. 200번. 이와 같이 이것을 얻었을 때에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 익숙한 제2선으로부터 출정한다. 이 증득은 일으킨 생각이라는 적과 가깝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고찰이 거칠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힘이 없다고 거기서 결정을 본다. 그는 제3선을 고유하다고 마음에 자기한다. 잡돌이한다. 제2선에 대한 집착을 종식시킨 뒤 제3선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 제3선은 사선에서의 2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초선을 1, 2로 나누고 2선을 3선이라고 이해하고 있으시면 이제 그 뒤에는 쭉 이제 이어져요. 201번. 그가 제2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선의 구성 요소들을 반주할 때 지속적인 고찰이 거칠게 나타나고 희열 등이 고요하게 나타나면 그 거친 구성 요소를 버리고 고요한 구성 요소를 얻기 위해 바로 그 표상에 대해 빠타이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러면 앞서 설한 방법대로 그에게 제3선이 일어난다. 오직 지속적인 고찰만이 이 선에서 버려진 구성 요소이고 넷으로 분류한 선의 제2선에서처럼 희열 등 3가지는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이다. 나머지는 이미 설했다. 자, 202번, 420페이지. 이제 4장이 다 끝났어요. 그죠? 사선정을 여러분이 이제 다 얻은 거야. 202번. 이와 같이 사종선의 두 번째를 둘로 나누어 오정선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된다. 사종선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종선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각각의 경우에 첫 번째가 된다. 어진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의 삼매 수행인 표제에서 땅의 가시나에 관해 설의 해설이라 불리는 제4장이 끝났다. 여러분 이제 선정을 닦는 방법을 습득한 거예요. 네. 이제 선정 어떻게 하는지 이제 스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이게 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마타 수행하신 분이나 내가 선정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얻으려면 첫 번째 앞에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어떤 준비예요? 선정을 닦기 위한 기초 준비, 그렇죠? 그 다음에 계행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정을 얻기 위한 스승을 찾아가서 선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까시라는 표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니까 그걸
원반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심상으로 만들고 리미터를 띄워서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점점 초선에 가까워지고 초선에 들고 초선에 들은 뒤에 자유자재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칠고 제거해야 될 대상을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선정으로 갈 걸 숙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에 노력하고 이 선에 들고 이 선에 들어서 또 자유자재를 얻고 거기서 버려야 될 것과 다음 단계가 해야 될 것 3선 그 다음에 4선 이 과정이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초선을 선정이라는 로드맵 선정을 어떻게 닦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럼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그죠? 네, 해보면 어딘가는 되고 어딘가는 막힐 거예요. 네, 글을 읽은 것과 내가 실행한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글을 읽은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체험을 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 수행을 계속 닦는 분은 이제, 거기서 읽은 것과 뭔가 안 되는 게 있네. 그건 뭐냐면, 이건 그냥 기본, 공통적인 설명을 쭉 해놓은 거죠. 그죠? 이 기본적인 공통적인 선정에 중요한 공통적인 것을 설명한 게 나하고 100%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딱 같지 않잖아요. 네, 마음 상태나 몸의 상태가 그걸 습득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럼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네,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기본적인 설명들은 이제 이해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시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제 들었는데 뭐 몇 가지라는 거죠? 10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은 건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읽고 내가 그 단어를 고심하고 그게 뭔 의미인지 뭔지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읽었다고 바로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읽고 또 수행하고 시간 지나서 또 읽어보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단어가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10가지 가시나 중에 첫 번째 땅의 가시나를 대표로 해서 4장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0가지 가시나 중에 첫 번째 땅의 가시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 5장은 뭐냐면 나머지 가시나의 다른 부분만 설명되어 있어요. 공통 부분 다 어디를 가야 돼요? 네, 4장으로. 땅의 가시나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읽으시면서 거기 땅의 가시나의 이름들 다른 것 여기 다른 설명이 이제 돼 있어요. 그것들만 거기다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불의 가시나 뭐 그렇죠? 바람의 가시나 그렇죠? 물의 가시나 이런 것들을 닦으려면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용어들을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설명이 여기 돼 있는 거지. 5장에는. 그래서 다른 것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 5장은. 네. 그냥 타이틀만 계속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5장만 읽은 분 어때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네. 거기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다른 것만 적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5장이 끝나면 가시나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는 다른 수행에 대해서 부정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이 점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대부분 이제 끝난 거예요. 4장이. 4장이 중요한 거예요. 얘기해드렸어. 4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수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4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가시나들에 대한 수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